자, 집합 앞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입니다. 집합. 집합. 집합이 뭐야?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대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 예시에 앞서서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어. 그지? 그럼 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생각해. 대답. 들어가? 아, 훌륭해. 야, 동호야, 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간대. 그지? 진짜 싸가지 없네. 그지? 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라는 기준은 누군가에겐 내가 잘생겨 보일 수도 있지만, 그지? 여친님한테 내가 잘생겨 보이겠지, 그지? 그렇지만 너네들한테는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잖아, 그지? 장난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못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잘생긴 사람이란 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 노래를 잘한다가 누군가에겐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가수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나월 이런 사람이 왔어.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걸 봤어. 그러면 노래 개못해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번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안 되고요. 2번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지. 차은우급이 오면 모를까, 그지? 차은우급은 객관이 될 수도 있어. 그쯤 되면 그 얼굴쯤 되면 주관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2번도 안 되고요. 성적이 나쁘다. 성적이 나쁘다도 안 되겠죠, 그죠? 누군가에겐 3등급이 높은 등급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3등급? 공부 정말 안 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3번도 안 됩니다. 4번 착한 학생의 모임. 착하다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5번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자, 이런 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죠, 그죠? 그냥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어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이 내용을 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 사실 여기서 이런 명확한 대상이라는 게 겨우 이런 거 하려고 수학에서 명확한 대상이란 말을 썼을까? 아니야. 그럼 사실 명확한 대상은 뭐냐면 여러분 러셀이란 말 학원 말고 메가스터디 러셀 말고 러셀이라는 수학자 알아? 이 사람이 메가스터디 러셀의 그 러셀이 되게 유명한 수학자 이름이야, 사실. 되게 유명한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합 이거를 거의 창시한 사람이라고 보거든. 현대 수학을 거의 창시한 사람이라고 보거든. 왜 이 사람이 제시한 하나의 의문에서 시작됐어. 너네 러셀의 역설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러셀이라는 사람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당연히 없겠지, 그지? 러셀의 역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시야.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해, 말이. 그래서 최대한 쉬운 예시로 하나 설명해 줄게. 자, 어떤 섬이 있어. 이 섬 안에 이발사가 한 명 살고 있어. 이발사. 가위 들고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저 이발사는 얘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야. 얘는 이발을 해줄 거 아니야, 이발사니까, 그지? 얘는 어떤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냐면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만 잘라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면 평범한 이 사람이 지 머리를 지가 자르겠니? 아니지. 얘는 이 사람 머리 잘라준 거야. 오케이? 얘는 다른 사람 머리들을 잘라준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그럼 러셀이 제시한 의문이 이거예요. 그럼 이 이발사는 자기 자신의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자, 생각을 해보자. 얘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의 머리는 자기가 이발해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나는
내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럼 난 내 머리를 잘라줘야 돼. 그지? 자, 그럼 거꾸로 내 머리를 이발을 한다고 쳐보자. 거꾸로 내 머리를 이발해. 근데 나는 누구의 머리만 자른다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만 잘라줄 거야.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모순이 발생했죠. 네. 이런 게 사실 수학에서 말하는 명확하지 않은 대상.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사실 러셀이라는 수학자는 이런 애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저 집합이 명확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애들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거 나중에 수학 관련 수행평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적어서 제출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집합의 사실 시작이 되는 내용. 이런 걸 해결하고 싶었어. 이 러셀이라는 수학자. 러셀이 이걸 결국 해결을 봤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나머지 이제 누구한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건 그냥 수행평가에 써먹으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명확한 대상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집합에 이런 어떤 대상들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여있는 하나의 대상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저기 집합과 연소라고 돼 있는 거 이거 그냥 오타예요.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원소 오타난 거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 집합은 기호로 대문자로 써요. A, B, C 또는 뭐 S 이런 식으로 써요. 오케이? 자, 그럼 요 안에 구성 요소들인 원소들은요 대부분 소문자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가 스몰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삼지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혹자는 이게 원소가 엘리먼트니까 엘리먼트에서 일부분을 그냥 싹 지워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삼지창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다? A는 A의 원소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A랑 B가 다르다 할 때 찍 그잖아. 그지? 얘도 똑같이 찍 그어주시면 돼요. 찍.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시 2번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 정수 전체의 집합을 Z,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 할 때 0은 N의 원소다. 맞아? 틀려? 틀렸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2번 마이너스 1은 N의 원소다. 아니죠? 3번 2분의 1은 Z의 원소다. Z는 정수니까 아니죠. 그죠? 루트 2는 Z의 원소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자, 루트 5는 실수의 원소다. 이건 맞는 얘기지. 그죠? 자, 이게 5번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의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해?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해? 간단해요. 자,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연수 집합이 있어. 1, 2, 3, 4, 5, 6, 2, 2, 2. 그죠? 그리고 원소를 하나하나 쭉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원소 나열법은 단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첫 번째, 무한집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 실수 전체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봐라고 했어. 뭐부터 쓸래? 어렵지? 네, 수학자들도 이걸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개수가 솔직히 자연수 정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지면 쓰기가 힘드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치?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중요해.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조건 제시법. 자, 조건 제시는 뭐냐?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X가 조건. 이렇게 쓰는 게 조건 제시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X는 뭐냐? 원소의 형태야. 원소의 형태.
그냥 x 써 있으면 대부분 뭐야? 숫자, 실수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뒤에다가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다가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어요? 괜찮지? 자, 근데 이 조건 제시법으로 너무너무나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외워놔야 돼. 알겠지? 이건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보세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 x바 fx는 0. 이 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아, 그리고 당연히 x는 실수 뭐 이런 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집합을 의미하냐면 이걸 전문 용어로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fx는 0은 뭐야? 저게 일종의 방정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얘는 0 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 거지. 맞지? 그럼 x를 모을 건데 어떤 x를? 이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들을 모을 거란 얘기지. 그치? 이걸 뭐라고 하죠? 해라고 하죠. 해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 방정식에 해들을 모아놓은 친구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오케이? 두 번째, 유사하게 방정식만 해를 모을 수 있어? 아니지. 부등식도 해를 모을 수 있겠지. 부등식의 해집합이 나와. 오케이? 똑같은 해집합이긴 한데 위에 건 방정식, 밑에 건 부등식. 얘는 답이 뭘로 나오겠어? 당연히 부등식.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요게 자주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일단 앞에 뭔가 이상한 친구가 왔어. x, y. 엥? x 바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에 오는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원소의 형태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x, y가 왔다는 무슨 뜻이겠어? 원소의 형태가 그냥 저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x, y는 되게 뭘 표현하는 방법이지? 함수도 맞긴 한데 점이죠, 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x, y는 되게 점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 얘는 뭘 모아놓은 거야? 점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점 중에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y는 fx라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맞지?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인데 y는 fx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아놨잖아. 이게 뭐야? 함수의 그래프. 그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언제까지 나와? 언제까지 나와? 수능 때까지 나와. 수능 때까지. 아시겠죠? 작년 수능에도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을 걸 아마. 이 표현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냥 나오면 아! 해집합이구나. 아! 부등식의 해를 모아놓은 거구나. 아!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요게 집합의 표현 두 번째 조건제 집합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요거 이제 많이 봤지? 막 요런 거, 요런 그림, 그지? 여기다가 이제 뭘 써놓는 거야? 원소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벤 다이어그램은 뭔 좋냐면 얘는 관계성 파악하기엔 되게 좋아, 그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거를 일일이 원소를 적어놓기가 빡세 안 빡세? 빡세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서 1부터 1500까지의 자연수들 이러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끊고 마지막에 1500 이렇게 띡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지? 얘는 그냥 여기다 말 그대로 조건으로 15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 맞죠? 근데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에 1500 이하의 자연수 이거를 쓰고 싶어요.
와, 어떻게 하냐? 그지? 근데 개수가 늘어나면 저기 쓰기가 너무 빡세. 관계성 파악할 때만 쓰고 실제로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는 저 안에 직접 원소를 채워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표현법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다 얘랑 엮여서. 오케이? 그래서 저거 받아들일 줄 아셔야 한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입니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요건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유한집합은 당연히 뭐겠어? 끝이 있는 거. 말 그대로 유한한 거. 무한집합은 끝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무한집합이죠. 네. 6의 약수의 집합 이러면 6의 약수 뭐 있지? 1, 2, 3, 6 이런 거 있죠. 그죠? 걔네는 유한집합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집합. 오케이? 자, 공집합은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친구 조금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좀 중요한 친구예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표시할 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는 얘가 2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구나. A, B 이렇게 돼 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집합 여기까지만 할 거야. 부분집합이랑 진부분집합까지만 할 거야. 그렇지?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뭐야? A의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에요. B의 원소는 1, 2, 3, 4, 5까지 있어. 그치? 자, A의 원소를 전부 다 B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어느 한 집합의 원소를 다른 쪽 집합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걸 원소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는 아셔야 될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집합은 세상 모든 종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저렇죠? 좀 뭔가 이상한데요? 원소가 있는 게 얘네가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애 아닙니까? 얘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요 단원에서는 설명을 못해요. 제대로 똑바로. 뭐까지 배워야 돼? 명제를 배워야 돼. 오케이? 명제에서 배우라는 친구를 배워야 돼서 지금 그냥 외워둡시다. 공집합은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는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생각을 해봐.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여기 1, 2, 3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 4, 5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1, 2, 3은 똑같은데? 자,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 되려면 A가 B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지? B는 A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집합이면 A가 B에 속하고 또한 B도 A에 속하다. 이러면 A는 B랑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대부분 우리가 이런 거 같은지 다른지 따질 때 뭘로 따져? 원소날법으로 주로 따진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놨어. 얘네 둘 같은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집합이에요. 그죠? 집합은 얘네들을 써놓는 순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소가 다 같기만 하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로 가끔 여러분들 낚아. 알겠지? 굳이 순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집합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뭐 굳이 213으로 쓰는 건 좀 또라이지만 가끔 누가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얘를 321로 쓸 수는 있잖아. 그지? 이래도 같은 집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202페이지로 가서 이게 요 내용입니다. 서로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또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너무 당연한 애가 두 개가 있어. 너무 당연한 애가 누구야? 공집합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너무 당연해? A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배울 때는 이게 원래 진이 아니라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얘네 둘을 너무나도 당연한 애들이잖아. 항상 존재하는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넌 트리비얼 서브셋이라고 그래. 트리비얼 서브셋. 자명한 부분집합. 선생님 대학교 때 배울 때는 이제 다시 배울 때는 진부분집합이라는 말 대신에 넌 트리비얼 서브셋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명한 부분집합 두 개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따지자. 왜? 쟤네 너무 자명해서 뭐 따질 게 없다. 나머지에 대해서만 따지자 해서 넌 트리비얼 서브셋이라고 이제 대학교 때는 다시 배웠는데 지금은 그냥 진부분집합 하시면 뭐만 빼면 되냐면 요 A만 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입니다. 오케이? 그럼 공집합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진부분집합에 공집합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부분집합 관계 몇 개만 해보자. 자, 예시 5번. 예시 5번. EF5. 자, 1번만 해볼게. 자, A는 2의 배수래. 자, 그럼 A는 2, 4, 6, 8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B는 어떻게 가겠어? B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입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원소의 크기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뭐 2번, 3번은 너무 자명한 얘기인데 자, 3번만 잠깐 볼게. 알겠지? 3번 x바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얘지. 그지? 바로 나오잖아. 저게 해집합이에요. 그죠? 저 방정식을 풀어서 헤드를 찾은 게 그게 원소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뭔 말인지 납득되니? 3번. 그럼 이거 뭐 푸는 게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암산해보면 해가 0, 1, 마이너스 1이지. 그지? A랑 B랑 어떤 집합이야?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에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했네. 그지?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 어떻게 구해? 예를 들면 예시 6번. 네? 2번만 해볼게. 그 인간적으로 1번 너무 쉽잖아. 그지? 2번만 해볼게. 자, 2번. 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 자, 자명한 애들부터. 공집합 자명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 그 자체. 1, 2, 3 자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분집합일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원소 몇 개짜리 부분집합? 한 개짜리 부분집합부터 한번 찾아볼까? 자, 1 하나만 원소인 경우. 맞죠? 자, 또 뭐 있어요? 2 하나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또 3 하나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죠? 또 뭐 있어요? 2,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 다음에 또 1,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있을 것이다.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있다. 그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또 했습니까? 예시 7번. 예시 7번이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까? 자, 여기까지만 하자. 대신 다음 시간 숙제는 여러분 원센피 안 하셨죠? 도형 이동까지 하란 말은 안 할게요. 원센피는 해봐. 알겠지? 자, 예시 7번. 자, 집합이 있는데요. 이 집합이 공집합 1, 2,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선생님 이런 것도 원소로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해요. 오케이?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1번 공집합은 A의 원소다. A의 부분집합이다. 저건 무조건 덮어놓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공집합은 A의 원소다. 맞아? 틀려? 에이? 공집합은 부분집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원소로 있어 없어? 공집합이? 있죠? 2번도 맞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다 일부러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또 맞다? 그럼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3번 1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의 원소다. 이것도 맞아 틀려? 맞지? 여기 있잖아. 그지? 자, 4번 1이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1 있으니까. 그죠? 괜찮죠? 자, 1, 2가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다. 이건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죠? 여기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없잖아. 어떻게 고쳐야 돼? 부분집합 기호로 고쳐주면 근데 맞는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나도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선지를 하나만 더 던져볼게.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 방금 예시 7번에 여기 없어. 근데 내가 추가로 한번 던져본 거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죠? 왜? 1이 원소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걸로 가끔 미친듯이 장난질을 해요. For example, 얘를 이제 실제 기출 사례 중에 1, 2 넣어놓고 자 그럼 1, 2는 뭐야? 1, 2는 얘 원소지. 이 A의 원소지. 그지? 근데 동시에 이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저 A의 부분집합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미친듯이 낚아요. 맞아? 낚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조금만 정신 집중하면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집합의 기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숙제는 쌤B 원방입니다. 아시겠죠?